이제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 예선이 하나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개최국인 카타르가 속한 A조가 제일 먼저 16강 진출 팀들을 확정 지었는데 경기 전 예상대로 네덜란드와 세네갈이 조 1, 2위로 16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최국인 카타르는 네덜란드를 상대로 0대2로 완패하면서 월드컵 사상 최초로 전패 탈락한 개최국에 대해 버렸는데요. 이미 카타르는 최초의 기록을 많이 썼는데 개최국 최초로 월드컵 개막전에서 패배했고 개최국 최초로 개막전에서 득점이 없었습니다. 또 개최국 최초로 개막 2연패를 하게 되면서 개최국 최초로 사상 최악의 성적을 거뒀죠.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개최국인 남아공이 조별 예선에서 탈락해 16강 진출을 못했지만 당시 남아공은 1승 1무 1패를 거뒀습니다. 결국 마지막 네덜란드전에서도 완패하면서 개최국 사상 최초로 승점 빵점까지 달성하는 진귀한 기록을 세운 국가가 됐습니다. 웬만한 개최국 최초 타이틀은 다 수집해서 다음 개최국들이 부담을 느낄 정도인데요. 개최지 선정부터 월드컵 개막 일정까지 시작 전부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이러려고 월드컵을 개최한 건지 참 미국의 CNN 역시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카타르는 조별 예선을 전패로 마쳤다.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조별 예선에서 승점을 단 1점도 얻지 못한 나라가 되었다라면서 카타르가 월드컵 역사에 길이 남을 5점을 남기면서 16강 진출에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B조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 잉글랜드는 웨일즈와 붙으면서 또 최초로 영국 국가들끼리 붙는 내전이 성사됐습니다. 당연히 영국 팬들의 이목이 모두 집중됐는데 특히 토트넘 팬들도 매우 몰입했습니다. 일단 프랜차이즈 스타인 케인이 있기도 하고 웨일즈에도 토트넘 출신의 베일뿐만 아니라 토트넘 주전 수비수인 벤 데이비스도 있다 보니 토트넘 팬들도 유심히 볼 수밖에 없던 거죠. 영국 BBC 웨일즈판의 프리처드 기자는 웨일즈 팬들은 잉글랜드만 만나지 말자고 외쳤다. 64년 만에 월드컵 진출의 꿈을 이뤘는데 잉글랜드의 들러리만 서기는 싫었기 때문이다라면서 이번 대진에 대한 웨일즈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웨일즈 팬들이 경기 전에 가졌던 걱정대로 경기는 잉글랜드 위주로 돌아갔습니다. 전반전 내내 75% 정도의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9개 슈팅을 시도한 잉글랜드는 안타깝게도 전반전에 득점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9개 슈팅 중 유효슈팅은 2개 뿐이었죠. 마치 우리나라가 전반전에 가나를 압도하면서도 득점을 못했던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차이점은 웨일즈의 역습이 가나에 비하면 훨씬 무뎌져서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다는 거. 하지만 잉글랜드는 후반전 시작 5분 만에 득점에 성공하면서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메뉴 소속의 래시포드가 직접 프리킥으로 환상적인 득점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웨일즈가 추격을 시도하기도 전에 잉글랜드의 추가골까지 터져버렸습니다. 래시포드가 골을 넣은 지 불과 2분 후에 케인의 어시스트를 받은 필 포든의 골로 점수 차이가 오히려 더 벌어진 겁니다. 벤 데이비스가 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케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고 말았고 케인은 그 공을 정확하게 포든에게 연결해서 포든이 침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통계 전문 매체인 옵타에 따르면 케인은 2002년의 백컵 이후에 3어시스트를 한 최초의 잉글랜드 선수로 등극했습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주고받던 호흡이 이번 월드컵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죠. 2점 차로 앞서게 된 잉글랜드는 여유롭게 워커, 케인, 라이스를 교체해주면서 16강을 위한 체력 안배까지 했는데요. 웨일즈는 이런 잉글랜드를 따라잡기는커녕 오히려 실점을 추가하면서 무너졌습니다. 라이스 대신 교체 투입된 필립스의 패스를 래시포드가 또 받아서 쐐기골을 장렬시켰습니다. 웨일즈전에서 2골을 몰아친 래시포드는 프랑스의 음바페, 네덜란드의 가포와 함께 월드컵 득점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멀티골에 성공한 래시포드는 선제골을 넣고 하늘을 가리키는 세레머니를 했는데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 의미를 밝혔습니다. 며칠 전에 친구 한 명이 세상을 떠났다. 그 친구는 암과 오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를 위한 골이었고 그를 위한 셀러브레이션이었다라고 하면서 오랜 암투병 끝에 사망한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 추모의 의미를 담은 세레머니였다고 밝혔죠. 래시포드의 소속팀인 메뉴는 최근 호날두와 불협화음을 겪으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래시포드의 멀티골 활약으로 오랜만에 메뉴 구단에도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옵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래시포드는 1966년에 보비 찰튼 이후
56년 만에 최초로 월드컵에서 3골을 넣은 메뉴 선수가 됐습니다. 결국 경기는 반전이 없이 3대 0으로 잉글랜드가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영국 공영방송인 BBC 보도에 따르면 잉글랜드가 조 1위로 월드컵 16강에 진출한 게 지난 2006년 이후 16년 만이라고 합니다. 잉글랜드와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16년 만에 조 1위로 16강 토너먼트에 진출했다. 미국과의 졸전은 아쉬웠지만 이란과 웨일즈를 상대로 강력한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잉글랜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이제 토너먼트에서 아프리카의 위협적인 챔피언인 세네갈을 상대해야 한다라면서 잉글랜드의 조별 예선 퍼포먼스에 대해서 크게 만족감을 표하는 모습이었죠. 사실 월드컵이 개막하기 전까지 잉글랜드는 유럽 네이션스 리그에서 강등을 당하면서 사우스게이트 감독에 대한 여론이 최악이었는데 월드컵 본선에서 급반전돼 버렸습니다. 미국에서 사카, 마운트, 스털링을 썼다가 제대로 공격을 못하고 답답한 경기를 하게 되자 바로 다음 경기인 웨일전에서는 과감하게 이선 공격진들을 싹 물갈이 해버렸는데요. 선발로 나온 래시포드와 필포드는 모두 득점에 성공하면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빠른 판단으로 인해서 16년 만에 조 1위까지 오르게 된 건데요. 벤투 감독도 마지막 포르투갈전에서 과감하게 이강인 선발을 카드를 꺼내면 좋겠네요. 이미 ESPN도 가나전에서 이강인이 선발로 나왔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고 했다 보니 벤투 감독 역시 결단을 내릴 때가 왔습니다. 잉글랜드 팬들은 사우스게이트 감독에게 명장의 향기가 난다며 극찬했습니다. 지난 미국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 1차전 때 봤던 공격력이 다시 살아났지. 사우스게이트의 결단이 빛났어. 사카와 스털링을 과감하게 선발 제외한 게 훌륭했다. 오랜만에 보는 맛이 나는 축구였어. 케인과 래시포드, 포든이 모두 위협적이었거든. 우리가 조 1위라니 이게 얼마만이냐. 잉글랜드의 파워가 이 정도라면 마네가 없는 세네갈까지는 충분히 제압할 수 있겠다. 오늘 케인은 마치 토트넘에서 뛰는 것 같았어. 내려앉아서 뿌려주고 패스가 엄청 정확해. 필포든의 클래스가 드러나는 경기였다. 웨일즈 수비진 사이를 자유롭게 돌파했어. 네이션스 리그 강등은 조 1위를 위한 연막작전이었나봐. 사우스게이트는 명장이야. 월드컵 개막전에는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 완전히 180도 상황이 바뀌어 버렸는데요. 벤투 감독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죠. 벤투 감독이 마지막 포르투갈전에서 승리해서 극적으로 16강 진출에 성공만 한다면 사우스게이트보다 더 큰 찬사를 받을 겁니다. 케인이 조금 많이 부럽긴 하네요. 우리도 16강 갈 수 있다. 끝까지 파이팅!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